오늘은 이제 재무 설계와 재테크, 그러니까 뭐 투자만 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투자보다 자꾸 재무 설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제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원래 이 용어의 뜻을 보면요, 재테크는 이제 자산을 이렇게 불리는 기술이에요. 돈을 불리는 기술. 그런데요, 재무 설계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선택지가 이 돈과 관련된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모든 선택지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 내가 심지어 점심 한 끼를 먹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선물을 사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든, 돈에 대한, 어, 선택을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 중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 중에서 돈과 관련된 목표들을 수립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어떻게 이룰지, 그런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이 재무 설계라고 보면 돼요. 다만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저축만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수단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보다 재무 설계의 어, 개념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넓은 개념이에요. 더 상위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 그러니까 재테크, 자산 관리는요. 예전에 우리가 은행 가면은 뭐 자산이 많이 있는 VIP 고객이라던가 증권사에 가는 VIP 고객들, 자산가들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던 그런 게 자산 관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돈을 여기서 더 많이 불리든, 아니면 그대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돈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런 서민들한테 더 필요한 게 재무설계다라고 해서 재무설계가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무설계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쌓는 과정 속에서 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든, 아니면 뭐 가문에 사업을 되게 자산을 물려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거 관리만 잘하고 내 사업에만 집중하면 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잃지 않고 더 잘 운영을 하고 그 자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기술이, 자산관리라는 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돈을 단순하게 불리는 게 재테크라면, 이 재무설계는요, 내가 앞으로 돈과 관련된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설정해두고,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적화되고 얼마나 효율성 있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죠. 근데 이 목적지 자체가 없고 내가 가야 될 방향성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다시 백도에서 되돌아야 되거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죠. 내비게이션과 우리 나침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할 때는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뭘 할 건가, 내 인생의 목표 중에서 돈과 관련된 목표들은 무언가, 그걸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거 없이는요, 이 재무 설계에서는 이 재무 목표라는 게 없이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은퇴 후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그 은퇴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성립이 되고, 내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 번에 그런 자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 시드머니를 연간 몇 퍼센트 수익률로 꾸준하게 누적을 시켜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테크, 이 투자라는 것들이 투기가 되거나 도박성이 돼요.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나의 상태와 나의 성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막연하게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막연하게 내가 부자만 되고 싶어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얼마를 모을지 기준조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큰 걸 노리죠. 그래서 로또나 아니면 뭐 도박판에 손을 들이는 사람 어떻죠? 막연하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높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00만 원 있으면 이 1,000만 원을 단기간에 1억, 10억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도박이라던가 주식을 하더라도 단기간 엄청나게 급등한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몰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정말 10%, 1% 확률로 잘 됐을 경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 실패하고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고 재무설계가 투자보다 재무설계가 더 상위 개념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재무설계를 할 때, 재무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 99%의 사람들이 심리에 의한 돈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은요.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만 하는 것은요. 내가 심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 초기 때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수중에 가진 돈 1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도 처음 결혼할 때 대출 왕창 땡겨서 30평대 30평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데 우리도 대출 풀로 땡겨서 좋은 아파트 들어가자.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 욕구예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은 뭐죠? 해야만 하는 것은 아파트 신혼 초기 때 아파트 풀대출 받아서 30평대 가는 것은 가지 않아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0평 초반대 집부터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해야만 하는 것은요. 은퇴자금 같은 경우에요. 내가 나중에 은퇴를 했었을 때 노동력이 다 해서 은퇴를 했었을 때 은퇴자금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완전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내가 노동력이 없어지는 시점에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은퇴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완전 사형 선고가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마련을 해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의사결정, 내가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만 하는 것들을 먼저 1순위로 정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그때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욜로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차피 내가 월급 받아서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바에 젊었을 때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플렉스하자. 이것들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야만 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일까라고 한번 스스로 곰곰이 따져보고 내가 앞으로 돈에 대한 의사결정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된 목표들 중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안 한다고 했죠. 왜냐? 투자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는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돈을 뻥튀기 시키고 싶은 그런 투기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투자 수익률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어, 투기적인 일확천금의 심리가 더 커질 뿐, 어, 그런 심리가 커지고 그런 것들만 추구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엔. 그래서 제가 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만 추천받고 주식 링딩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컨설팅 받는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 저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제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가 컨설팅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선을 그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이제 저의 좀 마음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네. 앞으로 이런 저의 방향성과 마음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 저랑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다르다, 전혀 저랑 생각이 다르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확실하게 잡고 가시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점점 이제 이런 강의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찍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